안녕하세요. 저는 합정에 살고 있는 결혼 7년차, 독립 5년차의 30대 여자입니다. 결혼했는데도 독립한 지는 고작 5년이 된 저의 케이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초반에 결혼을 하자마자 합가를 해서는 시댁에서 2년 정도를 살았어요. 이유는 다른 것 없이 그냥 돈 때문이었죠. 결혼식이 코앞인데도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 애먹던 그때 빨리 대출받고서 전셋집을 구하자며 남편을 데리고서 온 동네를 휘젓고 돌아다녔습니다. 남편은 그럼에도 집 전세를 얻는 것에 그리 열을 올리려 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저 혼자 억지로 남편을 끌고 가는 기분이었죠. 그래서 이사를 가는 게 쉽냐, 나랑 결혼하는 게 쉽냐, 면서 길 한복판에서 가방을 던져가며 참다 화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돈이 없어서 지금 전세를 구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결혼식에 웨딩드레스 한 벌, 그리고 신혼여행으로 가는 하와이 티켓까지 잘 구매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말이죠. 그 바람에 착했던 저는 세상 물정을 모른 채 내가 그냥 남편에게 부담을 준 게 아닌가 싶어서 미안하다는 사과부터 했습니다. 당신의 재정적 여유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막 미안하다고 안쓰러워했죠. 결국 신혼집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다가 시댁으로 합가를 해서 들어가기로 결정했고요. 다만 이건 절대로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도 아니었고 이럴 거였으면 결혼을 하지 않고 다시 생각해봤을 거라는 말을 재차 했어요. 그러니 살다가 언제든 집 나가서 전셋집을 구할 능력이 되면 내 말을 순순히 따라서 집을 나가주겠다는 약속도 받아냈죠. 농담 삼아 녹음으로라도 파일을 남겼고 남편은 그걸 그저 귀여운 저의 장난으로 취급을 했지만 저는 노트북 배경화면 한 칸에 파일까지 따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놨을 만큼 진지했습니다. 무조건 능력만 되면 바로 시댁을 탈출하겠노라는 저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그 시절 생겼었네요. 합가를 해서 사는 2년 동안은 정말 별꼴들을 다 보면서 살았어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하나 있었는데요. 당연히 내 가족들이 아닌 사람들이랑 함께 사는 거니까 불편하고 또 오해할 만한 상황이 몇 번은 생기겠거니 했었는데 몇 번으로 그치질 않더라고요. 살면 살수록 거의 매일같이 가족들과의 마찰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부모님께서는 노후 자금은 다 준비를 해놓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하는 일은 없으신 분들이셨습니다. 아버님은 퇴직을 하셨고 그래서 가정주부로 살아오신 어머님이랑 거의 집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셨죠. 시누이는 저랑 딱 한 살 차이인데 그 당시 쇼핑몰 회사를 다녔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다행히 저는 출근을 해야 했는지라 남편 따라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야만 시부모님을 뵐 수가 있었어요. 처음엔 퇴근하고 밥도 잘 안 차려 먹고 싶고 그냥 좀 누구한테 예의를 갖추지 않고서 쉬기만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찌되었든 우리 부부가 형편이 안 되어 시댁에 얹혀 사는 중인 거니까 최대한 사는 동안만이라도 시부모님과 시누이한테는 최소한의 며느리 도리는 하고 살자 싶었어요. 그래서 옆에가 자주 말도 걸어드리고 또 시간 될 때는 집안일도 도와드리면서 돕고 살려고 했는데요. 언젠가부터 어머님이 아예 집안일에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퇴근하고 집에 가도 아무것도 차려진 밥상이 없는 날이 다반사였고요. 그러면서 시아버지랑 시누이가 번갈아 가며 배고파, 밥 없어? 라며 밥을 차리며 저를 쳐다보는데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제가 직접 부엌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자기들끼리 저한테 음식 하나라도 더 만들게 하려고 짜고 친 것 마냥 모두가 저를 향해 요리를 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그 와중에 눈치 없는 남편은 이제 우리 마누라가 부엌에서 짱인 거야 라고 하는데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신혼 초였는데도 말이죠. 그렇게 저는 한 2주 가까이를 퇴근하고서 같은 짓을 반복했어요. 저녁을 차리고 또 다음날이 되기도 전에 아침에 뭘 해줄 거냐? 라고 물어보는 시아버지 말씀에 혀를 내두르면서 아침상도 차렸어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진짜 내가 무슨 남의 집 노예로 들어온 것 같은 더러운 기분이 들길래 길거리에서 가방 던지며 따져 물었던 것처럼 방 안에 들어가서는 밖에 계신 시부모님이랑 시누이 다 들으라며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네요. 내가 이 집에 밥하러 들어온 줄 알아? 아침에 출근해서 똑같이 저녁에 퇴근하는 걸로 모자라. 엄연히 따지고 보면 내가 당신보다 돈은 더 벌어오는데 내가 왜 혼자 부엌에 들어가 저녁부터 아침상까지 차려야 해? 내가 니네 집 종인 줄 알아?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남편은 밖에서 부모님이 들으시겠다면서 최대한 저와의 싸움을 빨리 끝내려고만 했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일을 더 키워서라도 니네 부모님과 시누이가 나를 부엌으로 내몬 것에 대해서 욕은 날려주겠다면서 독하게 쏘아댔죠. 그러니 밖에서 듣다 시누이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오대요. 노크도 없이 말이죠. 그렇게 들어와서는 언니, 밥 안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죽을 끓여 먹던 태워 먹던 할 테니까 신경 끄세요, 이제. 라며 지 혼자 화를 내고선 방문을 도로 쾅 닫아버리고 나가더라고요. 원래 쭉 자기들이 스스로 요리를 해 먹었으면서 이제부턴 자기들이 요리를 하겠다는 말이죠. 끝까지 미안하다 혹은 기분 나쁘게 할 생각이 없었다 등의 사과는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 후 저는 거의 얼굴을 보듯 안 보듯 시누이를 대하며 살았어요. 시부모님이야 제가 어른들이고 하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출퇴근하며 마주치면 인사를 드렸고요. 또 시어머니도 아차 싶었는지 자기가 먼저 밥을 차려놓긴 하고서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기분이 나빠서 처음에 밥을 안 먹으려 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부턴 아침이라도 얻어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제 손으로 직접 제 아침 시리얼을 따로 사서 챙겨 먹은 적도 있고 저녁엔 그냥 고기를 사서 시부모님을 대접하는 기분으로 나눠 먹기도 했어요. 그냥 그렇게 유도리 있게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 가려고 했습니다. 다만 버르장머리 없이 제가 윗사람인데도 여전히 삐진 사람 마냥 눈도 안 마주치고 아는 척도 안 하려는 시누이하고는 별말을 안 했어요. 걔가 저한테는 어른도 아니니까 제가 아랫사람 도리를 할 이유도 없고 또 싸가지 없는 애를 이쁘다고 오냐오냐 대해줄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그냥 언제까지 저러고 사나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고요. 화해고 뭐고 없이 그냥 짧은 인사를 나누게 된 건 그로부터 거의 반년이 훌쩍 지나고 난 후였습니다. 그때부터 1년 반 후 저희 부부가 집을 아예 대출을 받고 매매를 하게 되면서 독립을 하는 순간까지 시누이는 딱 그 정도로 저하고서 거리를 둔 채 살았어요. 저도 그런 인성의 애하고는 친해질 마음이 없었는지라 먼저 다가가려고 하질 않았었고요. 그러다가 저희 부부가 독립을 하자마자 시누이로부터 결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갑자기 임신을 해서는 결혼하게 되었다면서 저한테 친히 모바일 청첩장을 보냈더라고요. 꼴에 저를 하객으로 초대를 해서는 축의금이라도 받고 싶은가 싶어서 얼척이 없었으나 저에겐 시누이이고 남편에겐 하나뿐인 여동생이었는지라 결혼식은 참가했어요. 시누이는 우리 결혼에 축의금을 한 푼도 주지 않았었지만 남편은 슬쩍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를 챙겨준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내는 것에 제 이름을 같이 적고서는 제 개인 돈을 따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결혼하면서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시누이는 그 후 저한테 다른 감정이라도 생겨버린 건지 갑자기 연락을 참 자주 해왔어요. 갑자기 안 하던 안부 인사를 하겠다며 언니 잘 지내요? 라면서 전화를 해오기도 했고 자기가 임신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다면서 팔자 좋은 소리를 늘어놓으며 연락을 해오기도 했죠. 자기의 성별이 남자애라면서 굳이 안 궁금한 그 성별을 알려주기도 하고 별 소리를 다 뱉어내면서 마치 저한테서 애 선물을 바라는 사람인 것 마냥 굴어댔습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언니가 우리 애기 첫 선물 사줄 거죠? 라는 뻔뻔한 소리를 직접 꺼내기도 했어요. 참 옛날부터 느낀 건데 저희 시누이는 별난 애였죠. 그러던 시누이는 첫째 아이를 낳자마자 거의 바로 또다시 둘째를 임신했고요. 저희 부부가 여전히 아이 없이 살고 있는 지금까지 시누이는 총 2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육아로 제 취업은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집에서 거의 육아만 하면서 간간히 저한테만 친한 척 연락을 자주 해오긴 했어요. 그 연락의 대다수가 아이 자랑에 관한 것이나 애가 크는 바람에 오시안마자 쇼핑을 나가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지만 말입니다. 알면 알아갈수록 참 별로인 애라는 것을 절실히 느껴가던 시누이였는데 이번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정도를 헐 웃돌더라고요. 염치 없고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그 정도를 말입니다. 평상시에도 뭐 해달라거나 사달라는 연락이 주로였었는지라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걸려오는 전화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만 제가 작년 8월부터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집에서도 정신없이 일을 하던 바람에 신우이의 연락을 받지 못한 적도 많아졌죠. 일부러 안 받은 적도 그의 비례를 하긴 했고요. 그런데 신우이가 한 번은 그냥 문자를 띡 보냈더라고요. 그냥 애들 데리고 찾아가도 되죠? 라고 말입니다. 제가 노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서 엄연히 일을 하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집에서 쉬는 사람이 마냥 애들을 데리고서 집에 오겠다고 하는 신우이의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도 그 문자에 나 일하니까 올 거면 주말에나 와요 라면서 답장을 했죠. 그런데 그 주였나? 그 다음 주였나? 평일 대낮부터 일하는 도중에 밖에서 초인종이 울리더니만 신우이가 왔어요. 아들 둘을 데리고서 말입니다. 저하고 친한 것도 아니면서 애 낳고부터는 계속 혼자서 친한 척 치근덕거리더니 이제는 저 혼자 있는 집에 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는 막 안 하던 수다를 떨려고 하는 거예요. 잘 있었냐고 안부를 묻고 집이 너무 예쁘다면서 남의 집을 구경하고 다니고 하면서 말이죠. 그도 모자라서 자기가 저번 주에는 뭘 했는지 나는 주말에 보통 뭘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면서 제 얘기를 들으려고도 했어요. 마치 아무 문제가 없이 잘 지내던 친구 사이에나 주고받을 수 있는 말을 저한테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갑자기 찾아와서는 대뜸 말입니다. 이게 참 저도 너무 혼란스러웠던 게 왜 이렇게까지 저한테 친한 척 잘해주려고 하나 싶더라고요. 이게 나한테서 뭘 타가려고 하는 게 분명한데도 찾아와서 실없는 소리를 해대가면서 저와 평범한 수다를 떨려고 하는 게 좀 달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애만 키우다 보니 많이 외롭고 쓸쓸했나 싶은 생각도 들고 외출을 해서는 간간히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날 신우이한테는 이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건 분명 자제를 해주라는 경고를 날림과 동시에 힘들면 주말에 가끔 찾아와도 좋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바보같이 신우이의 꼬임에 넘어가 버려서는 잠시 경계를 풀고선 신우이한테 직접 내 집에 가끔 와도 좋다는 말을 꺼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후 저희 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분명 주말에 가끔 찾아오라고 했더니만 거의 2, 3주 정도를 간격으로 평일 대낮에 문득 찾아와 들이닥치는 신우이를 봐야만 했습니다. 갑자기 애들을 둘 다 데리고 올 때도 있었고요. 큰애는 어린이집에 있다면서 그냥 둘째 아들만 데리고 찾아온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5달 가까이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저희 집에 와선 애들이랑 같이 놀다가 슬쩍 가버리더라고요. 자기 남편 퇴근 시간이 다 와간다면서 말이죠. 평일에 이렇게 찾아오면 나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 라는 말을 여러 번 하기도 했고 내 집에 찾아온 신우이한테 달갑지 않다는 표정을 대놓고 지어보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신우이는 어린애들을 다 데려온 것이라 제가 애들 앞에서 엄마를 문전박대하며 쫓아낼 수가 없었고요. 신우이는 이런 저를 향해서 미안하다는 말을 하긴 했으나 직접 제 냉장고를 뒤져서는 밥을 차려주는 것으로 그 사과를 대신했습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고 차라리 커피 한 잔이라도 사오거나 식사 때가 되었을 때 배달 음식이라도 주문을 해주면 될 텐데 그 돈이 아까워 죽겠는 건지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은 채 염치를 챙기겠다면서 저희 집 냉장고를 덜어서 직접 요리를 하더라고요. 황당 그 자체였죠. 뭐 신혼 초에 신우이랑 함께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신우이 태도는 아주 양반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서 저를 계속 불편하게 함과 동시에 또 안 먹고 싶은 밥까지 혼자 해가면서 이상한 친절을 베푸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내가 이런 신우이를 그냥 내버려 둬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 남편에게 물어보면 남편은 애 낳고 얼마나 외롭겠어. 몸이 예전 같지도 않을 거고 그냥 오면 반겨주기만 하면 안 될까? 라면서 지 여동생이 불쌍해 보인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러니 저도 내가 마음을 더 착하게 먹고서 신우이를 대해야 하는 건가 싶은 혼란이 들었죠. 기분이 슬슬 짜증나려던 그 찰나 해는 어느덧 바뀌었고 저도 슬슬 회사로의 출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예정대로는 3월 정도부터 회사로 출근을 할 것 같다고 말이 나오길래 저도 그냥 인생의 마지막일 것 같은 나의 재택근무를 마지막까지 더 즐겨보려 했죠. 그런데 이 얘기가 신우이한테 넘어갔나 보더라고요. 범인은 당연히 남편일 것이고요. 신우이가 연락을 해와서는 언니,
이제 회사 나가요? 그럼 뭐야? 재택근무 더 안 한다는 거예요? 라며 혼자 흥분을 하더라고요. 지가 더 심란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네, 그렇게 됐어요. 라고 시큰둥 대답을 하곤 일해야 한다며 바로 전화를 끊었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진짜 저는 매일같이 시누이와의 전쟁을 겪었습니다. 시누이가 작정을 하고서는 얘를 저한테 맡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재택근무를 끝내기 전에 얘를 맡기는 걸 완전 뽕을 뽑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평일에 또 찾아봐서는 언니, 잠깐 내 일 좀 봐줘요. 나 잠깐 이 앞에 다녀올게. 살 게 있었거든. 라고 하더니만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무려 4시간이 지나도록 애 엄마가 나타나질 않았어요.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고 얘는 울고 저는 일을 해야 하고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중간에 한번 애밥이 걱정이 되었는지 문자를 해와서는 가방 안에 간식 있고 밥은 성인밥 먹어도 되니 소금간만 좀 조절해서 줘요. 라면서 저한테 육아 팁을 전수하대요. 멋대로 찾아와서는 말입니다. 제가 거의 실신을 하기 직전에 집으로 돌아온 시누이는 멋쩍어하면서 말하더라고요. 내가 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언니도 이제 애 낳아야 하니까 애 한번 돌봐보면 좋잖아요. 일부러 시조카랑 시간 더 보내라고 내가 늦게 온 거예요. 내 맘 알죠? 라고 말이죠. 웃으며 말하는 시누이의 그 말에 저는 차마 웃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 짜증이 나서. 빨리 데리고 가요. 나 아가씨 보모 아니에요. 저 엄연히 일하고 있어요. 라고 화를 냈네요. 하지만요. 그렇게 엄포로 놓았는데도 시누이의 방문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계속 와서는 애를 맡겨놓고 또 잠시 자리를 비울 때도 많았고 애들한테 마스크도 안 씌운 채로 찾아와서는 저보고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 하기도 했어요. 제 집인데 말이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시누이를 봤던 그날 시누이는 제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며 아주 절 업신여겼어요. 글쎄 집에서 편한 바지를 입고 일을 하던 저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더니만 나도 재택근무나 해봤으면 집에서 쉬고 돈도 벌고 이게 뭐야 너무 좋잖아 라는 말을 씨부리더라고요. 매일같이 화상통화의 일거리에 집에서 일도 잘 안 되어 능률도 안 오르고 죽겠는데 혼자 속 편하게 저보고 놀면서 돈을 번단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더니 그 말을 남기고서는 또 애 둘을 맡기다시피 저한테 주고서는 그러더라고요. 아, 이제 언니 회사로 출근하면 나는 누구한테 애를 맡기나 라고 말이죠. 그 소리를 듣는 데와 진짜 뒷골이 땡긴다는 게 이런 심정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라통이 터져서는 여기가 네 애 맡겨주는 보호소인 줄 알아? 너 지금까지 나한테 애 맡기려고 온 거니?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노는 사람도 아니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뻔뻔하게 애 둘을 데리고 올 때부터 알아봤다면서 그렇게 찾아와서 일하는 사람을 일도 못하게 하고 애만 보게 만들어 놓으니 속 편하냐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뻔뻔하게 애를 맡긴다 말을 할 줄은 몰랐다면서 신우의 얼굴을 향해 막 삿대질을 들이밀었어요. 순간 이성을 잃은 바람에 제 모습에 놀란 건지 애들은 울었고 신우이는 자기 애들 앞에서 이게 무슨 시선 폭행이냐며 엄청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끝까지 자기가 경솔했다거나 민폐를 끼쳐서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지 않은 채 그저 제가 한 짓과 말에 대해서만 잘못이 크다며 더 큰 목소리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대로는 그냥 못 간다면서 아예 저희 집에 자리를 잡고 들어 눕대요. 그러니 방법이 있겠나요? 그년의 옷가지를 잡아 끌어올렸죠. 들어 누웠어? 네가 내 집에서 들어 누우면 내가 아무 짓도 못할 줄 알아? 라면서 신우의 옷을 잡아 끌어다가 옷이 뜯기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신우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아파트 경비실에 전화 넣어서 경찰에 신고 좀 해달라고 소리를 쳤고요. 속이 터져서는 제 핸드폰을 켜서 경찰에 전화를 하려고 하니 신우이가 언니 애들 있다니까 애들 데리고 내가 나가면 될 거 아니야 라면서 저를 막더라고요. 차마 경찰에 주거침입죄로 신고를 당해서 애들 데리고 불려가기는 싫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찢어진 옷도 그냥 대충 정리를 하고는 애들 신발부터 정신없이 신기려고 하는데 제가 신우이를 붙잡았습니다. 어딜 가? 너 나한테 사과도 안 했잖아. 내 집에 자꾸 찾아와서는 이 민폐짓을 다 버려놓고 이제 와서 신고한다니까 주랭랑 치려는 것 좀 봐라. 너도 자존심은 있는 애였니?
어디 그냥 자존심이고 뭐고 더 구겨놓고 경찰서 한번 끌려가 봐. 라면서 신우이의 뒷덜미를 붙잡고 집안에 얼마나 가도들을 했는지 몰라요. 애들 신발을 신기려고 하길래 신호등을 끄집어 잡아 당기면서까지 신우이를 내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했고요. 신우이 입에서 미안하다는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 너 오늘 내가 무조건 경찰서 가서 사과하고 합의금까지 내게 만들 거야. 죄질이 부족하다 하면 내가 너 그간에 업무 방해한 것들로 싹 다 고소를 해서라도 합의금 물게 만들 거야. 염치 없는 년이 애 낳기 전이나 후나 어째 이렇게 변한 게 없냐?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냐? 그 정신머리로 애들을 키우면서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라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애들 앞에서 너무한 짓이었고 신우이한테 상처가 될 말임이 분명했는데요. 그럼에도 해댔어요. 우리 신우이의 염치 없는 상태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지라 이렇게라도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제 말을 귀담아 들을 인물이 못 되었죠. 저는 저대로 신우이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고 사과를 제대로 받겠노라며 더 성질을 부린 채 신우이를 집 안으로 잡아당겼고요. 그러다가 밖에서 경비 아저씨가 도착을 하셔서는 저희 싸우는 소리를 듣고서는 문 열어달라고 막 노크를 하시는데 저는 경찰에 신고하셨죠? 해주세요! 라는 말을 하면서 더욱 신우이를 압박했고요. 그제서야 신우이는 상황이 이랬나 저랬나 자신에게는 최악이라는 것을 파악했는지 언니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 그냥 집에 보내줘요. 나 여기 다시는 안 올게요. 언니 일하는 거 방해해서 미안해요. 라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신우이가 진심으로 잘못했다면서 저한테 등짝이 잡힌 채 두 손으로 싹싹 빌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는 그 모습을 제 두 눈과 귀로 확인을 하고 난 후에야 신우 등짝을 제 손에서 밀쳐내버렸어요. 그 길로 신우이는 애들 신발을 마저 신기고는 도망치듯 저희 집을 빠져나갔고요. 순간 경비 아저씨는 신우이가 저희 집에 쳐들어온 도둑년인 줄 아셨는지 신우이를 붙잡으시더라고요. 어딜 가? 라고 외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아저씨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신우이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야 상황은 완전히 일단락 되었어요. 신우이는 그 길로 뒤도 안 돌아보고서는 지 애들을 데리고 저희 아파트를 빠져나갔고요. 이미 아저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바람에 신우이가 집을 나서는 길에 경찰차가 우리 아파트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베란다 위에서 다 지켜봤고요. 신우이는 거의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 마냥 애들을 잔뜩 움츠린 채 끌어안고서는 경찰차를 피해 더 빠른 속도로 도망을 쳐 나갔습니다. 저는 뭐 대충 경찰에게 잘 설명을 드리곤 다시 돌려보냈고요. 그날 저는 생전 처음 살다가 경찰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수모도 겪었고 시댁과 잘 지낼 마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폭력을 써볼 거란 상상을 해보지도 못했었는데 신우이 등짝까지 잡아당기고 밀쳐가며 소소한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게 벌써 몇 달 전 일이고 저는 지금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신우이는 그날 후 단 한 번도 저나 저희 부부에게 연락을 하지도 않았고 목소리 한 번을 들려주지 않네요. 아예 소식도 없고 이번 추석에도 제가 코로나를 이유로 되며 시댁을 가지 않았는데 신우이도 또 소식 한 번 없이 조용하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들은 게 없는 건지 남편은 죽은 거 아니야? 라고 농담삼아 말하며 신우이를 궁금해했고 그러면 저는 누구보다 뻔뻔하게 잘 살고 있을 테니 내 앞에서 네 동생 얘기 그만해 라고 하면서 정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이유도 모른 채 부부싸움을 하기 싫다며 더 이상 신우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10월이 되도록 신우이하고는 완전 절연을 하듯 인연을 끊고 살게 되었어요. 몸싸움 끝에 받아낸 사과, 참 지독하리만큼 듣기 어려웠던 말이었는데 그렇게라도 신우이한테서 사과를 받아서 그나마 뒤끝은 이제 없습니다. 그저 뒤끝도 없고 남은 정도 없으니 이젠 서로 모른 척 지금처럼 더 살기를 바라고 있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